박물관이란 단어엔 선입견이 들어가지요. 왠지 지루할 것 같은, 그런데 전 그런 박물관을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물관이 인스타그램에서 뜨고 있는 상황이 솔직히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박물관이 이렇게 인기 있던 적이 제 삶에선 없었거든요. 인스타그램에서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이 뜨게 된 계기는 고려청자 에어팟 케이스였는데요. 일단 가격이 절대로 싼 건 아니지만 워낙 고급스럽기에 당시 핫 아이템이었던 에어팟과 시너질래요. SNS상에서 화제의 중심에 서버렸죠. 이런 상품을 내는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은 아니고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이란 별개의 재단입니다. 이곳은 식당 등의 편의시설 그리고 박물관에 관련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는 재단인데 누구인지 모르지만 문화재를 이런 아이템으로 주문 제작한다는 훌륭한 블루오션을 공략하는 데 성공해서 지금은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죠. 저도 새로운 트렌드 그리고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새로운 상품은 꼭 체크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제는 그 유명한 반가사유상 되겠습니다. 반가사유상은 여러모로 중요한 문화재죠. 우선 한국 조각사의 출발점이라 불리는 물건이며 일본 문화사의 출발점이라 불리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교토 광융사에 있는 일본의 국보 1호인 미륵 반가상은 나무의 재질로 볼 때 일본에서 만든 게 아니라 한국의 직송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여기 창건주가 신라인이라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광융사는 일반적인 교토의 관광 핫스팟 기요미즈데라, 금각사, 아라시야마 등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광융사를 가려면 별도로 품을 팔아야 하지만 그래도 불상을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가보시길 권합니다. 유용준 교수의 나의 문화예술 답사기 교토 편에서도 광융사를 극찬했지요. 지금 교토가 인구의 10배가 넘는 오버 투어리즘으로 고생한다고 하는데 여긴 외진 곳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만 절대로 반가사유상을 사진으로 찍을 순 없으며 유일하게 파는 기념품 사진도 작고 비싸서 그리 원하지 않습니다. 광융사의 창건주가 신라이므로 여기 있는 목조 반가사유상은 신라에서 만들어진 것일 텐데요. 정작 우리나라에 있는 금동 반가사유상은 출토지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78호, 83호도 출토한 것이 아니라 누가 도굴한 것을 돈을 주고 사들인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신라의 것이며 시기는 통일신라 시대였다. 이 정도로 추측하고 있다네요. 다만 사람들은 이걸 백제의 미소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유용준 교수님의 나의 문화적 답사기에 의하면 백제의 미소는 반가사유상이 아니라 서산마의 삼전불상이라고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금동 반가사유상은 목조 반가사유상과 상당히 닮았기 때문에 백제의 미소란 수식어는 어느새 사라지고 현재는 신라에서 제작되었다는 설이 더 강한 상황이죠. 정리해보자면 도굴된 것을 사들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출처는 알 길이 없습니다. 78호의 경우에는 백제의 것이란 설, 신라의 것이란 설이 공존하고 있으며 때로는 고구려 불성이란 설까지 존재하는 반면 83호의 경우에는 역시 백제와 신라 지역, 그러니까 충청도와 경상도가 서로 자기 것이라 다투고 있긴 하지만 도굴꾼의 우두머리인 가지야마 요시히데가 출처를 밝히지 않아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는 상황이죠. 다만 신라 사람이 창건한 광융사 반가사유상과 유난히 닮았다는 점 때문에 머리에 있는 삼신관이 신라 불상의 장식이라는 점 때문에 현재는 신라 불상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과연 불상계의 월드스타, 여기저기서 인기가 대단하군요. 반가사유상은 국보 제78호, 83호, 118호, 보물 제331호, 643호 등 여러 점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78호와 83호죠. 반가사유상은 부처가 출가 중에 인생의 덧없음을 사유하던 모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 실제 천이 늘어진 듯한 옷주름, 그리고 손과 발의 미묘한 움직임이 잘 표현되어 당시 삼국시대 조각의 조형성 그리고 금속 주도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는지를 보여주죠. 영화 캐릭터 피규어로 유명한 핫토이도 한국인 조형사의 실력이 제일 뛰어나다고 하죠. 이 땅에 손기술 좋은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반가사유상은 삼국시대 조각의 풍부한 조형성과 뛰어난 주조 기술을 자랑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엔 정말 중요한 문화재가 많지만 그 중에서 반가사유상은 정말 특별한 것으로 78호와 83호는 전시장의 한 구석이 아니라 아예 사유의 방이라는 전시관 전체를 독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공간이 정말 넓습니다. 이렇게 특별 취급해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두 불상도 상품화가 되었습니다.
반가 사유상 78호와 83호는 둘 다 문화재세 남을 걸작으로 취급받긴 하지만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83호가 더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요. 일단 처음 봤을 때는 78호가 더 좋아 보이지만 실물을 놓고 찬찬히 들여다보면 83호의 표현 기법이랄까 디테일이 더 뛰어난 걸 알 수 있죠. 처음 봤을 때는 화려하지 않아 잘 모르지만 자꾸 보면 끌린다고나 할까요? 원래 반가 사유상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상품이 아니라 예전부터 판매하던 상품이에요. 그때 판매되던 건 청동색과 구리색이었는데 이는 학술적 고증이라는 측면에선 정답이겠지만 팬시 상품이라는 측면에선 정답이 아니었죠. 색이 딱 봐도 구리잖아요. 구리색이니까 구리다. 그래서 2020년에 재단은 여러가지 색상을 지닌 상품을 추가로 발매했어요. 그리고 이게 행운을 불러왔습니다. 2021년 BTS의 RM은 트위터 X에 자신의 작업실을 공개했는데 이때 그 작업실에 이 반가 사유상이 있는 게 발견되면서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선 RM 반가 사유상이란 태그가 폭발적으로 붙었고 1000개 물량이 완성되기도 전에 다 매진이 되었으며 가끔가다 박물관 섭외에 놀러가는 저는 외국인들이 양손에 반가 사유상을 가득 들고 가는 진풍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색이 다양해서 그런지 모든 색을 수집하는 분도 있다고 하네요. 중앙박물관의 문화상품은 인기 상품이 상당히 많지만 해외에도 알려진 건 그리 많지 않은데요. 이 반가 사유상 모형은 해외에서도 아주 유명해요. 단 반가 사유상의 매력 덕분이 아니라 BTS RM 덕분이라는 게 반가 사유상의 팬으로서는 솔직히 아쉽긴 하지만요. 이 반가 사유상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휴일이 아닌 평일, 남들 다 일할 때 나는 쉬는 경우에 여길 가보면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서 불상을 바라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화재 보러 왔다기보다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 미소를 보고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온다고 하네요. 이런 특성 때문인지 상품의 방향성도 힐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방향제. 말 그대로 촬영용 방향제로 그냥 두고 있으면 어느샌가 사라져버려서 나의 15,000원이 덧없이 사라지는 재행무상의 세상에 눈을 뜨게 되지요. 아니 사라지는 물건이 말이 되냐? 나는 피규어로 힐링하고 싶다 라는 분들이 꽤 있던 것인지 다른 타입의 힐링 상품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마 부처님을 둥실둥실한 봉제 인형으로 만들 줄은 정말 몰랐는데 불법의 성질상 부처님은 이를 조용히 웃어넘기시겠죠. 사람은 둥근 곳에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죠. 그냥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애초에 가장 핫했던 RM 반가 사유상도 원래 반가 사유상을 그대로 담기보다는 보면서 치유가 되는 반가 사유상의 특징을 담은 상품이었죠. 즉 반가 사유상 굿즈가 인기가 있던 이유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싶었던 사람들의 소망 덕분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결론 책상 위에 놓고 봐도 좋고 반가 사유상의 유래 설명하면서 외국인에게 설명해도 좋고 귀찮으면 BTS RM 굿즈라면서 선물해도 좋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잘 먹힐지도 모르겠네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